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 여러분. 오늘은 초등학교 도덕 4학년 2단원 드디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1단원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2단원이 왔습니다. 사실은 선생님 요새 성대결절이 와가지고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가 않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이 아름다운 선생님의 목소리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사실 지난번에도 말했다시피 도덕 수업이 참 항상 바르고 고운 말을 하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하려고 하고 좋은 행동을 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선생님의 말이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참고 견디고 듣다 보면 알게 되는 오케이? 도덕 수업이 되겠습니다. 도덕은 아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 단어는 뭐냐면 이 단어 제목이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아요. 이 단어는 공손하고 다정하게. 책 몇 쪽이냐고 물어본 친구도 있어요. 책 22쪽입니다. 공손하고 다정하게 책 22쪽이에요. 자, 공손하고 다정하게 22쪽 22쪽이에요. 책 몇 쪽이냐 물어보지 마세요. 자, 그만 물어보세요. 오케이, 좋아요. 물어보지 말라니까 지금 계속 댓글로 물어본 친구들 있어요. 물어보지 마세요. 자, 그러면 자, 공손하고 다정하다. 이거 자, 공손하고 다정하다. 이 무슨 느낌 옵니까? 자, 우리가 공손하고 다정하다. 요거 같죠? 이거 뭘까요? 무엇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이거? 무엇에 관한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요거 인정 아닙니다. 인정 아니고요. 유자? 유자는 과일이죠. 아닙니다. 안전? 안전도 아닙니다. 자, 공손하고 다정하다 어떤 느낌 납니까? 그렇죠. 이거 애절에 관한 헐라이시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애절 우리가 뭐가 있어요? 애절 가장 기본 인사 잘하고 높임말 쓰고 그쵸? 인사 잘하고 높임말 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인사 잘하고 바르고 고운 말 쓰고 그렇죠?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자, 먼저 공손하고 다정하게. 우리는 가족, 선생님, 친구, 이웃을 비롯한 많은 사람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애절입니다. 그랬어요. 애절. 그래서 애절은 무엇이며 왜 중요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대상과 상황에 따라 애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켜야 될 애절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도덕 공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는 이야기죠. 잘 살자고. 마찬가지로 애절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들 중에 하나예요. 도덕적인 덕목 중에 하나죠. 자, 이거 봅시다. 아버지,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인사죠, 인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 고마운 표현. 이것도 일종의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거죠. 진호야 정말 멋져. 다른 사람이 칭찬해주는.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것도 인사죠. 이렇게 다른 사람 배려하고 이렇게 좋은 말 해주고 말 예쁘게 하는 게 애절이에요. 크게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공부할 내용은 먼저 1차 시대는 중요한 까닭을 알아보고 실천해보고 바른 생활하기 위해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을 길러보고 일상생활에서 애절을 지키려고 노력해보는 요 4가지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애절이 중요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보겠습니다. 사람은 이 애절을 지킬 줄 알아야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애절이 왜 중요하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애절을 지켜야 되는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절이 왜 중요할까? 애절이 중요한 까닭은 뭐예요? 애절이 중요한 까닭은 자, 애절이 중요한 까닭은 뭐예요?
예절 바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우리가 사람이 첫인상이라는 게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안 좋아도 좋게 보이고 좋은 것도 나쁘게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좋아 보이거나 똑같은 건데 나쁘게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을, 친구가 아까 아침에 작품 냈어. 근데 내가 행동 그냥 예의 없이 아이고 너 잘했네? 오 잘했다 그래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와 나 진짜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예절 바르게 말하는 거하고 예절 바르게 말하지 않는 거하고 사람이 완전 달라 보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느끼는 느낌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절을 갖추게 되면 그 사람이, 예절은 어떻게 보면 남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예절은 남을 높여주는 건데, 내가 남을 높여주면 나도 나의 품격도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품격이 좀 있어,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어 보여야지. 그쵸? 그래서 예절은 남을 높여주는 것이 결국 나의 품격도, 왜냐하면 내가 남을 존중하면 남도 나를 존중하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가 서로 예절을 잘 지키면 어때요? 서로의 품격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인사의 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의 힘. 우리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인사와 친절한 행동에 관한 실험을 해봤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이 인사를 건넨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과연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아보는 실험이다. 제작진이 내리면서 쓰레기를 쏟았을 때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할까? 실험 참가자들에게는 시간이 없어 서둘러야 한다고 알려준 상태다. 먼저 인사를 건네지 않은 참가자들은 12명 중 3명만이 쏟아진 쓰레기를 줍는 걸 도와줬다. 그런데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건넨 경우 12명 중 9명, 놀랍게도 75%가 도와줬다. 인사하며 안면을 트는 효과가 의외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는 밀집 지역의 도시사회를 하게 되면서 인간의 공격성은 더욱 높아졌죠. 그런데 이렇게 평소에 인사를 나누는 것을 하게 되면은 미래에 생길 어떤 공격성이 유발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좀 더 예방을 할 수 있고 조정해주는 그러한 효과를 가집니다. 잘 보셨습니까? 자, 인사의 힘 어땠어요? 우리가 이거는 사실은 인사의 힘, 우리가 학교생활 잘하는 것 중에서 선생님은 인사만 잘해도 학교생활에 50%는 먹고 들어간다, 아니 60%는 아주 훌륭하다, 아니 70%는 아주 훌륭하다, 아니 80%, 아니 90%, 거의 선생님이 봤을 때 인사를 잘하는 친구들은 학교 생활도 거의 대부분 무난하고 잘 지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사라는 거는 아까 이야기도 나왔지만 다른 사람의 공격성을 낮춰주는 효과가, 인사는 다른 사람이 이제 공격성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 인사를 하게 되면 어색한 사이도 없어지고, 아, 저 사람은 그냥 나에게 뭐 나쁜 마음을 갖고 있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인사를 하지도 않고 그냥 쌩하고 가요. 그럼 어때요? 뭐야, 서로 같은 아파트 살면서 인사도 안 하고 저를 가네? 아이고 나도 너랑 같이 친하게 안 지내, 이런 마음 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이중 주차를 해놨어. 이렇게 이중 주차를 해놨어요. 그러면 어때요? 내 차가 여기 있고 이 차를 또 빼줘야 돼. 그러면 같이 인사한 사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차 빼주고 나왔을 때 아이고 차 이렇게 아이고 뭐 바쁜 일 또는 우리 아파트 차가 많이 막히죠. 이런 차가 주차장부 자리가 없죠. 이러면서 인사가 나누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빼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인사 안 한 사이잖아요. 싸웁니다. 싸워. 아 차를 왜 여기 있다 대이냐 저쪽에다 댈 때도 많지. 아니면 아침에 댈 데 없었으면 아침에 빈자 났으면 거기로 옮겨야지. 막 이렇게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때요? 서로 인사하는 사이면 훨씬 더 부드럽고 마음이 일단은 우리가 싸우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마음이 더 따뜻해져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보호받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인사를 잘하면 우리가 어떠한 생활도 잘할 수 있다. 이 선생님은 지나가면서 보면은 인사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냥 선생님들 보기만 선생님 보면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선생님 와 너 인사 잘한다 이렇게 칭찬도 해주면서 나중에 만약에 그 친구가 우리 말 듣잖아요. 그러면은 이미지가 너무 좋은 거야. 아 이 친구는 인사 잘하는 친구, 이 친구 인사 잘했던 친구야 하고 그 친구가 좀 뭐 잘못해도 얘는 인사 예의가 바른 친구라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지 하고 이렇게 조금 더 잘 봐지는 약간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사만 잘해도 어떤 생활에 많은 그 도움이 된다.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선생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인사를 하면 좋은 점. 야, 인사를 하면 방금 말한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럼 두 번째 영상 행복을 만드는 높임말 됐어요. 한번 이 영상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셨습니까? 자, 어때? 행복을 만드는 높임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선생님 같은 수업 시간에 이제 선생님은 학교 생활할 때 항상 친구들한테 할 때 항상 존댓말 쓰라고 합니다. 존대하는 높임말. 자, 선생님은 항상 그 다른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높임말을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인 사이에서는 사적인 상황에서는 뭐 그런 이렇게 반말을 사용하게 하도 괜찮겠지만 이 공적인 자리, 특히 수업 시간이나 이럴 때 뭐 회의를 해야 된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서로 모두 막 이런 거 잘 못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높임말을 공적인 자리에서 높임말을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학생님, 누구누구 회원님, 누구누구님 이렇게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싸우다가도 선생님 예를 들어 싸웠다 그러면 이런 적 있어요. 둘이 존댓말 써서 해결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디냐면 존댓말 쓰면서 해결을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존댓말 쓰기 때문에 서로 높여주는 그런 일이 생겨요. 높여주게 되면 어때요? 싸울 일도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해결이 되는 그런
일이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높임말 쓰면 돼요. 서로 존중받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 마음이 더 편안하고 더 다른 사람을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와 높임말 위에 우리 생활에 중요한 예절 한두 가지. 선생님 생각에 우리 생활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면 이렇게 말투. 선생님도 사실 말투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부드러운 편이 아니라서 이렇게 처음 선생님을 겪어본 친구들은 놀래가지고 막 운 친구들이 그러거든요. 선생님 마음은 그게 아니야. 근데 이 말투 같은 걸 최대한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하지만 선생님도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강하게 이야기할 때는 선생님으로서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강하게 이야기하겠지만요.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최대한 말투를 부드럽게, 야! 너 왜 그래? 이렇게 땡땡 쏘지 말고, 너 왜 그랬니?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이렇게 부드러운 말투를 선생님은 하나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이걸 우리가 이야기 안 했었네. 애절이란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갈 때 필요한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표현하는 것이 애절입니다. 혼자 살 때 애절은 별 필요 없죠. 그쵸?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사는데 나에게 그래요 구임쌤님 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애절이란 건 사람들과 서로 같이 살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랑받는 지혜의 애절을 보며 애절에 대한 담긴 정신과 생활 속에서 애절을 실천하는 것이 왜 중요한 건지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이야기 17번째. 사랑받는 지혜 예절. 예절은 제대로 사랑받고 제대로 사랑을 전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어느 대가족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이가 갑자기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형의 장난감을 빼앗으려다 형에게 한 대 맞은 거죠. 부모님들은 형을 야단치고 억울한 형도 목 놓아 울어댑니다. 집안 분위기가 아이들의 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는데 눈에 띄는 아이가 한 명 있네요. 이 아이는 주변에 있는 형들과 아주 잘 지냈습니다. 형, 그거 재밌어? 응, 재미있어. 형, 이거 나 잠깐 가지고 놀면 안 돼? 아이는 웃으며 부탁을 하고 형은 흔쾌히 장난감을 빌려줍니다. 이 아이는 상대방이 허락하기 전에는 절대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는 예의를 배웠고 갖고 싶을 때 기분 좋게 빌려 쓰는 방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절이 바른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상대방에게 되돌려 줄 줄도 알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예절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따르지 않습니다. 참된 복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복을 받으려면 사람들이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고 좋아할 수 있는 품성과 예절을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습관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예절. 예절은 사랑받는 지혜입니다. 이 애절에는 어떤 정신이 담겨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렇죠? 이 사랑한, 또는 내가 그렇게 존중하고 배려하면 나 또한 사랑받는 그러한 그 정신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애절 바른 행동을 하면 어떤 점이 좋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내가 사랑을 나눠주고, 그러니까 어때? 서로 기분 좋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이 친구의 말투가 굉장히 선생님은 좋다고 봅니다. 형, 나 그거 가지고 놀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형들은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거면 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뭐 하면 안 돼? 하면 좋겠다. 막 이런 식으로 조금 애절 바르게 이야기를 하면 어때요? 분명히 본인에게 좋은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애절 바르게 행동해서 좋았던 경험이 있나요? 이게 애절이 바르면 정말 안 해줄 것도 해줄 수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누군가 애절 바르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정말 안 되는 것들 말고 어느 정도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애절이 없는 친구들한테는 야 안돼 이렇게 말하다가도 애절이 있는 친구들한테는 그래 선생님 한 번 더 생각해 볼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선생님 저 자리 좀 바꿔주세요. 왜 자리 계속 이래요? 이리요 바꿔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돼 이런 말이 더 나와. 왜냐면 그 사람 나한테 예절 바르지 않게 말했기 때문에 나도 예절 바르게 행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 이런 일로 자리를 바꾸거나 또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일일로 바꾸고 싶은데 좀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물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도 그래 그러면 선생님 누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나도 좀 고민을 해볼게 라고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 바탕으로 예절을 한번 그런 경험들 다들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절은 대상과 상황에 맞게 실천해야 됩니다. 짝과 함께 예절놀이를 하면서 대상에 알맞은 여러 가지 예절을 알아봅시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자, 예절놀이 온판이 있어요. 자, 여기 온판에 화살표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활핀 같은 거 끼워가지고 이게 아마 끼우게 돼 있을 거예요. 여기 딱 손가락으로 튕깁니다. 튕겨가지고 집에 가는 옆집 아주머니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절놀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집에 가는 옆집 아주머니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복도에서 자주 만나는 선생님께 선생님 오늘 하루 좋은 하루. 우리 그 반 친구들 보면 진짜 예절 바른 친구 밥 먹을 때 선생님 맛있게 먹으십시오 이렇게 하고 또 갈 때도 선생님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 선생님 기분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 가는 앞뒤 퇴근하고 오셨을 때 인사를 가족과 함께 식사할 때 엄마 엄마 맛있는 거 나 정말 엄마가 해준 음식 너무 맛있어 엄마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것들도 예절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 게임을 해보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구의 예절 바른 말과 행동을 칭찬해 봅시다 그랬어요. 자, 우리 붙임접기에 친구의 예절 바른 말과 다른 친구 찾아가지고 예절 바른 말과 행동을 칭찬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원 1차 시 공손하고 예절은 중요해요 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도덕 시간까지 꾹봐 안녕히 계십시오.